네. 자, 지난 37회 문제는 주식회사 별이식품, 그리고 이 회사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10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짜리.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별이식품은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정정 교부를 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로 등록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우리 36회 문제라든가 35회 문제에서는 이 기초정보관리 첫 번째 문제가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였는데 37회의 1번 문제는 회사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을 수행하시오. 그리고 계좌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회사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업태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우선 업태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업태가 소매업인데 도소매업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소매업으로 이걸 고치시고, 종목은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밑에 있죠. 18번에 여기 물음표 단수 눌러서 은행을 먼저 하나은행으로 검색해 주시고, 하나 엔터 치시고 검색하시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 입력하시면 되겠죠. 계좌번호 하이픈 넣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없는지 한번 주소라든가 서대문 그 가좌로, 네, 그대로이고요. 대표자, 네,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가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회사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 이건 차액이 제로가 나올 때까지 맞추시면 되죠. 또 맞출 때는 전체를 보고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부문별로 합계를 조회하시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시 실행을 해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니까 차액이 이만큼 나 있습니다. 네, 차액을 제로가 될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먼저 유동자산을 한번 보시죠. 유동자산의 합계가 우리 시험지에는 276458이란 말이죠. 네, 유동자산은 맞았네요. 비유동자산이 133800인데 비유동자산이 많이 틀렸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장기 대여금부터 비유동자산인가요?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천만원 장기 대여금에서 동그라미 하나 빠졌어요. 3천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800 아직도 차이가 나죠? 건물 5천, 건물에 감루가 없고 차량 운반구 3,500,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졌습니다. 1,500만원이. 그래서 밑에다가 입력하실 때 여기 있는 차량 운반구 코드의 다음 번호인 209번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래, 3천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비품 800에 감루가 420 그러고 외상매입금 그러면 유동자산은 일단 비유동자산이 맞았나요? 비유동자산이 아직 틀리는데 134 네 임차 보증금 누락됐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밑에다가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액이 이제 제로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임차 보증금 추가하시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도 계획 1,500만 원 밑에다 209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있었죠? 그거 입력해 주시고 하면은 여기 차액이 0으로 떨어져서 자산총계, 부채자본총계가 일치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장기 차입금 문제인데 이거 어렵지 않겠네요. 자, 장기 차입금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맨 밑에서 세 번째 있네요. 여기 막혀 있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 1205 엔터. 그러면 해나 식품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만기일자 2021 0228 차입금 번호는 없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금액 2천만 원 엔터 치시고 일시불 차입처는 금융기관 차입처가 거래처군요. 네, 여기를 거래처로 바꿔야 되겠네요. 거래처. 그 외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최초 차입일 혹시 있죠? 최초 차입일만 고칠까요? 2018-0115 나머지 정보는 없어요. 모두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클릭하셔서 700이 만기일자 2021 0630 차입금 번호 비워두시고 금액은 3천만 원.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일시 하시고 이거는 관계사라고 되어 있네요. 차입처 구분을 관계사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계사로 고쳐주시고 이체구자 없죠. 네, 마찬가지로 최초 차입일만 수정하겠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2019-0701 네, 나머지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액이 이렇게 0으로 떨어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짜리 우리 다 해결했네요.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짜리. 자, 이제는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이런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마트에서 엄마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48만원어치 샀는데 3만원 초과 거래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해 둬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1번은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고요. 직원 가족들하고 산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날짜는 7월 15일 출금으로 해주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811번 넣어주시고요. 거래처와 적용은 채점을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4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한 문제 더 있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여기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단 말이죠.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거기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2020-0715 상호는 엄마 도시락, 성명은 정연희, 사업장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사업자 번호도 거기 있는 301 하이픈은 안 넣어도 됩니다. 33 16515 엔터 하시고 거래금액 48만원. 자, 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엄마 도시락에 도시락 구입한 거는 여기 15번에서 35번 코드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개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니까 811번. 811 모르실 때는 여기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시는 거 알죠? 저교에는 그대로 품명에 있는 거 도시락 행복 세트, 도시락 구입 뭐 이게 낫겠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자료가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신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닫아주시면서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 닫기 누르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까지 하시고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전자음 만기 결제 또는 뭐 할인 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주미식품에서 상품을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3만 원을 제외한 할인이군요.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건 F3 눌러서 하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요 할인료 23만 원 개정 과목이 생각이 나셔야 되죠. 개정 과목이 뭘까요? 생각나시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어음 할인 시 할인율은 개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음 할인 시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거죠. 자, 거래 자료는 여기 7월 25일 거래니까요. 7월 25일 전표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7월 25일 일반 전표에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야 되겠습니다.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이고 그 다음에 발행인이 누구냐? 주미식품. 거래처는 주미식품 꼭 코드로 입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변의 금액을 1,100만 원 입력하시고 두 번째 줄에 차변에는 이제 뭐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할인료 문자 할까요? 매출 채권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채권 검색했더니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세 번째 금방 보이네요.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와 적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요. 차변에 200 플러스 입력합니다. 23만 원이에요. 23만 원. 금액 정확히 하시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니까 101번이죠. 현금은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십니다. 10770 플러스 왜 저기 왜다 10770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차 일치하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의 두 번째 문제는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F3을 바로 눌러요. 그럼 밑에 받으러움 관리창이 나오죠. 자, 어음 상태 할인 그대로 두셔야 되겠네요. 엔터 쳐서 어음 번호로 커서가 이동하면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1,100만 원짜리 어음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자, 엔터 쳤을 때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 어느 기관에서 할인했느냐? F2 눌러서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했다. 문장에 나오죠? 네, 하나은행 보통. 확인. 지점이 서대문 지점 자동으로 나타났어요. 자, 엔터 치면 지점으로 넘어갔고요. 할인율 엔터 쳐서 할인율은 생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음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습니다. 밑에 자료를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128,000원이 인출되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 이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꽤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할까요? 자, 먼저 날짜부터 정해야 되는데 통장이 이체된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죠? 8월 10일 일반전표로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8월 10일 날짜에 우선 차변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차변이 예수금이 하나 되겠고 128,000원의 절반이니까 64,000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차변에서 하나 더 복리후생비 6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이때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으로 검색하세요. 이렇게요.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이 당좌하고 보통이 있으니까 이거 잘 주의하셔가지고 보통으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은 12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금만 잘 기억을 해내신다면 그리고 이같이 거래처에 같은 은행인데 당좌 계좌, 보통예금 계좌가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고르시다가 위에 당좌예금을 선택해 버리면 거래처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카드 이용 대금 명세가 있고요.
보통 예금에서 157만 8,500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7월분 삼성카드 이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부채로 미지급금으로 부채 처리했죠. 그 미지급금이 이날 부채가 감소되는 것이죠. 자, 8월 17일 날짜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날짜 8월 17일로 잘 고치시고, 미지급금 부채 감소는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삼성카드. 자, 삼성카드가 두 개네요. 이거 곤란하다. 아, 카드 번호가 있습니까? 법인카드. 네, 삼성카드를 두 개 받았군요. 네, 카드 번호가 뒤에가 5263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주의해서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요는 지나가시고 대변에 부채가 1578509. 네. 아, 미지급금이 죄송합니다. 미지급금이 차변이죠. 네, 맞아요. 부채 감소 차변에 적어요. 네, 맞습니다. 차변이 미지급금이에요. 네, 1578509. 보통예금이 대변이야죠. 그래서 대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이 국민은행은 역시 뒤에가 5번인 98,005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 금액은 1578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삼성카드의 거래처가 두 개였다는 거, 두 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셔가지고 거기 카드 번호를 보고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 거래처. 거래처 선택에 유의할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볼까요? 유무형 자산의 구입, 거래 명세서가 있네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샀어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자산은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거래는 이 세액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좀 추가적인 멘트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네요. 원래 우리가 프로그램 구입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면세 제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을 텐데 없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보면 이 세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2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8월 22일 우선 차변에 소프트웨어 240번으로 자산 처리하시고 350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죠. 동우소프트 금액은 350만 원.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아셨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 문제를 볼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한국전력의 그 고지서인데요. 이런 그
고지서는 보통 이 전자세금 계산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전표로 나왔어요. 예, 이런 문제가 보통 메인 매출 전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역시 지금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시고 9월 12일 사무실 8월분 전기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납부일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납부일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요 9월 12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9월 12일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9월 12일 차변은 전력비가 되죠. 전력비 816번 쓰셔야 돼요. 네, 금액은 거기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에 있는 53만 9천원. 네,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국민은행 보통. 거래처를 국민은행 보통 거래처로 잘 찾아주시고 53만 9천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인 매출 전표로 출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반 전표로도 문제를 출제했군요. 예, 우리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인데 일반 전표 문제로 그냥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이 고지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시행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없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전표 문제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별이식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네, 거래명세서를 줬고요. 품목이 2개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9월 28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죠. 예, 그래서 일부는 계약금을 미리 받았고 일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거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많이 해보셨죠? 자, 그런데 계약금을 얼마를 우리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를 먼저 9월 28일 걸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9월 28일 조회를 해봤더니 은진마트에서 선수금이 82만 5천 원이 잡혀 있어요. 요거 메모해 두거나 이 창을 닫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이렇게 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이건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품명은 복수거래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홍삼음료 수량 50 단가 6만원 그 다음에 버섯 음료 100개에 단가 45,000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탭을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입력이 되는데 합계는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했죠. 825만원 맞는지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은진마트. 전자세금란은 0번 이렇게 비워두고 가는 거 아시죠? 분계는 3번 혼합분계 해야 될 거고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처리하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로서 수익 발생되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3번 차변에다가 아까 선수금 받은 거 부채 감소시키는 거죠. 선수금 259. 금액은 아까 메모해 주신 금액 입력하시거나 일반 전표에서 이거 복사해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시거나 82만 5천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었죠.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되시겠습니다. 차의 밑에 7425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라든가 또는 여기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신다. 네,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 매번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입거래. 예, 아이고, 그렇죠. 이거 했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안 하면 안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갑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날짜 10월 1일을 검색합니다. 네. 검색이 되시면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이 그림이 나타나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메뉴를 써야 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웹사이트가 나오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하신 다음에 매출 조회를 클릭하시고 위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요 창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돌아와서 한번 조회해 보시면 전자세금란에 발행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3점 카드 매입이네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출장을 가서 숙박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무슨 비용이죠? 예,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인데 여비교통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짜는 거래 일시인 요 10월 7일 날짜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입력할까요? 10월 7일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요. 카드사는 딱 눌러서 국민카드사입니다. 확인. 자, 품명에는 숙박비 하시면 되겠죠. 자, 수령단가 지나가시고 금액을 입력하실 때도 좀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합계를 넣어줍니다. 14만 3천원 이렇게요. 자, 거래처명은 어디가 될까요? 예, 목포 호텔이 되겠습니다. 목포 호텔. 자,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지나가네요.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나 봅니다. 자, 분계는 무슨 분계합니까? 4번 카드 분계 하시면 되죠. 카드 분계.
자, 카드 분개하시고 여기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차변의 개정 과목은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812번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의 두 번째 문제 57번 카과 매입 문제였습니다. 뭐 여러분 유형 잘 57번 유형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예. 여기 밑에서 개정 과목을 상품이 아닌 여비교통비로 고치시는 거,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는 이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하셔서, 예, 시간 전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4점. 네, 매출거래 4점짜리. 자료 설명을 보면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사무용 책상을 운주유통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 예,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했다. 예, 당기 거는 계산 안 하니까 더 시간이 절약되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라. 네. 자, 10월 10일 날 비품을 처분한 문제입니다. 분계가 가장 복잡한 유형의 문제죠.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10월 10일 메인 매출전표 10월 10일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네, 품명에는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네, 사무용 책상 공급가액 80만 원, 거래처는 운주유통입니다. 운주유통. 운주유통. 전자세금 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죠. 네. 그냥 지나가시고, 1번으로 해야죠. 1번 전자입력.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해야 돼요. 유형재산 처분 분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책상은 비품이죠. 자, 비품의 취득 금액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비품의 취득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2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자, 이 비품의 바로 다음 코드 차변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213번. 예, 213번.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감루가 70만 원이라고. 70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입력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넣어야 되죠. 받을 돈은 88만 원을 받았습니까? 네, 외상으로 했군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비품을 처분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차변의 미수금이 88만 원입니다. 예. 미수금. 미지급금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 줄로 내려와서 여기 밑에 차액이 지금 30만 원을 볼 수가 있는데, 차변이 158만 원이고 대변이 128만 원이니까 이 30만 원이 대변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변에 오는 것은 수익이죠. 따라서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 선택하시고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죠. 아이고, 처분도 많네. 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914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누르셔서 거래처라든가 차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예, 이처럼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매 회차 나오는 것 같아요. 매 회차.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분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계가 간단한 분계가 아니에요. 네. 뭐 기본이 이렇게 5줄, 6줄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대금 중에 뭐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뭐 이러면 현금과 미수금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거의 뭐 95% 이상 매우 출제 확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믿으시고 연습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매입거래 3점. 전자계산서군요. 세금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면세를 매입했구나. 면세 매입 53번. 계산서는 뒤에가 다 3자예요. 예. 만약에 매입계산서면은 53번이고 매출계산서이면은 13번이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과거에는 말입니다. 시험지가 전부 컬러로 인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서 색깔만 봐도 아 이건 매입이구나. 파란색은 매입이거든요. 계산서가 빨갛게 인쇄되어 있으면 야 이건 매출이구나. 즉각 시각적으로 그 판단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 시험부터 갑자기 이 컬러로 인쇄되는 걸 멈췄어요. 전부 흑백으로 지금 인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겠죠. 흑백으로. 그래서 좀 요거 자료 설명을 꼭 읽어보시고 매출거래처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했죠. 구입이니까 매입이다 이거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자, 거래처에게 지급할 선물입니다. 근데 아마 면세 재화를 샀나봐요. 대금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또 특히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 거래처의 선물이야? 거래처 선물은 불공이지 하고 54번 유형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이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FAT 1급 응시하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큰 실수예요. 여러분 54번은요. 세금 계산서야 돼. 계산서는 절대 54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래처 선물 요것만 너무 신경이 쓰여지셔가지고 54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큰 실수한 거예요. 54번은 만약에 거래처 선물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샀다. 그러면 그건 54번이 맞아요. 근데 이건 면세잖아요. 그래서 54가 아니라 53번 유형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 이 문제에서는 유형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꽤 많다. 53번이 돼야 돼요. 품명에는 전복 세트. 수량이 있네요. 10개 2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수협 중앙회.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결제하면 돼요. 아니 카드 분계 하시면 돼요. 카드 분계. 4번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미지급금. 잘 됐죠? 외상매입금 아니죠? 미지급금. 만약에 카드 분계 선택했더니 외상매입금이 되고 안 고쳐진다. 그러면 혼합으로 하셔서 고쳐야 됩니다. 카드 분계했더니 잘 됐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계정 과목을 고치면 됩니다. 접대비 813번으로
예, 이것만 고치면 돼요. 813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형을 카드로 안 했기 때문에 앞에서 카드사를 입력한 적이 없었어요. 예, 이거 큰일 날 뻔했군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로 바로 이때는 바꿔줘야 돼요. 국민카드사로. 그래서 국민 엔터. 국민카드 맨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99601. 왜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뀌었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유형을 카드로 아예 유형을 57번으로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는 카드사를 입력하는 팝업 창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면세 57이 아니라 53으로 입력을 하면서 국민카드라는 걸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죠. 다만 결제를 카드로 했어요. 그럴 때 이거 카드사로 고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여러분이 아주 휴가 때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선수가 되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카드로 고쳐야 됩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네, 네네. 카면은 그렇죠. 예, 카면은 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거. 그걸로 해도 됩니다. 예. 아니. 이거 카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카면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받지 않고 카드 매입점표로 전복 세트 구입한 거. 그것은 카면이지만 계산서는 무조건 53번 해야 돼요. 계산서 매입은. 네. 카면으로 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점표로 증빙을 받았다면 계산서 말고 그건 카면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불공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거래처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거래처 못 바꾸는 것은 감점 점수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점짜리입니까? 3점짜리면은 1점이나 2점을 감점 처리 당할 겁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매출거래, 이것도 계산서네요. 예, 계산서가 2번 나왔어요. 문제가. 자료 설명.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네, 전자계산서. 세금자 없는 계산서죠. 단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그러니까 아까 53번 면세 매입이 있었고 이거는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서인데 매출이면 13번이에요. 날짜는 10월 22일로 입력합니다. 10월 22일. 유형은 계산서 매출이니까 13번. 네, 품명 그대로 써주시고 수상. 수량이 100개. 단가는 12,000원. 거래처는 해원 푸드.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자, 이건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금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2번 외상 분개하면 됩니다. 이 면세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이 상품 매출. 밑에 분개는 외상 분개를 한 다음에 고칠 게 없네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면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볼까요? 매출거래 3점짜리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 당사의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당월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미수금이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3개월 임대를 하고 10월 달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입력할까요? 10월 30일. 10월 30일. 자, 매출인데 과세 매출이죠. 네, 과세 매출 11번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고 있는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출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자, 품명에는 10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220만원. 거래처는 오준택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해 주시고요. 분계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상품 매출을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바꿉니다. 임대료 904번 바꿔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미수금 120번 금액은 242만원.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는 오준택배 그대로 맞고요. 차대변이 일치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밑에 개념 과목을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으로 고치는 거. 그것만 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매출을 임대료로 고치는 거. 나머지는 뭐 미수금으로 차변에 미수금 처리하는 거. 자,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인데요. 4점짜리군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그런데 이 납부세액을 처리하는 것은 이거 다 조회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래처 나와 있죠. 여기 납부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은 이미 배웠잖아요.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예. 그리고 미지급세금 부채니까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보통예금은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가는 거고. 뭐 조회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6월 30일 딱 보니까 미지급세금 224만 7,950원 똑같은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7월 날짜를 24일로 7월 24일 날 냈네요. 미지급세금은 차변에 와야 되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금 아니고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224795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에 당좌와 보통이 있으니까 보통으로 잘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47950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미지급세금의 거래처와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코드로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산과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까지 마저 하고서 쉬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유가증권의 평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동 결산하라. 자,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을 주식수하고 장부의 금액과 기말 평가 금액 보여주는데, 자, 나윤운송 주식은요 100원씩 올랐습니다. 100원 곱하기 2000주 하셔야 되겠죠. 2000주 그러면은 20만원이죠. 2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애니거울은요 2000원이 장부금액인데 2400원, 한 주당 4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00원 곱하기 1000주 하시는 거죠. 그러면 40만원이 자산 증가됐죠. 그래서 합이 60만원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는 것은요, 이걸 20만원, 40만원 각각 회계 처리하지 말고 60만원으로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 개별 거래로 만약에 입력하라 그러면 20만원 따로, 40만원 따로 이렇게 두 건으로 전표를 입력하라는 것이고, 보통은 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에는 평가 이익이죠. 자, 12월 31일자입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6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905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 이렇게 한 건으로 하셔라, 이러니 4점짜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계 문제 결산 문제 두 번째는 자동 결산 문제네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합계 금액만 체크하시면 돼요. 4,050만원.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네,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결산자료 입력을 열으셔가지고 여기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양식이 나타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40, 500 플러스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민스럽게 문제를 내는 방법은요. 이렇게 금액을 두 개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장부 금액이라고 보여주고, 이쪽은 재고조사 실제 금액이라고 적어줘요. 그리고 요거는 홍삼은 그대로 1200, 버섯도 1500, 그런데 뭐 복분자가 1300이다. 그러면 50만원 줄어들겠죠? 그러면 4000만원이다. 이렇게 실제는 4000만원이다.
그러면서 이 재고자가 이게 뭐예요? 재고조사 결과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감모 손실이라 그러죠. 예, 감모 손실이 5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상 감모다. 정상 감모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장부 금액을 입력하시는 게 맞을까요?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 금액 넣으셔야 돼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자동 결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는 실제 금액 무조건 실제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정상 감모는 아무런 회계 처리 필요 없이 그냥 실제 금액 입력하고 그냥 4천만 원 입력하고 그냥 전표조가 누르면 돼요. 정상 감모.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더 어렵게 내려면은 5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정상 감모인데 10만 원은 비정상 감모다. 이렇게 또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만 원어치는 일반 전표에 수동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4천만 원을 넣습니다. 장부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넣는 건 4천만 원 넣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그 비정상 감모 분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합니다.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이에요. 9xx예요. 9xx 10만 원. 대변의 상품 아이고 그런데 상품 10만 원. 그런데 이 상품에서 말이죠. 적요 넣으셔야 됩니다. 적요가 8번 적요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 네. 그래서 뭐 지금 FAT 1급이 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예.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37회나 36회 이게 지금 지난해 문제인데 이 지난해 문제하고 또 그보다 1년 전 또 한 2년 전의 문제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요. 점점 이렇게 그 출제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문제도 한 문제씩 가끔 끼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혹시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한다. 결산자료 입력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장부 금액만 보여주면 실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보여줄 때는 실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모두 정상 감모면은 그냥 그것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고 비정상 감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일반 전표 입력을 해주시는데 입력 방법은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인데 상품의 적요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적요를 번호로 꼭 입력하시고 가셔야 된다. 네. 자, 여기서는 그냥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고 아니요. 이미 했나봐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네. 자, 결산 문제 37의 두 건은 뭐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로 출제를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문제 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그냥 열시고 문제를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열어놓으시고 기간을 봐야 되겠네요. 4월부터 6월이네요. 네, 4 엔터 6 엔터
그랬더니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미 마감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확인 눌러서 출제위원이 저장해 놓은 걸 불러내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등에 의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뭐냐? 그럼 매입이니까 신용카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예.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 이거는 뭐 10번에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치부이잖아요. 신용카드가 여기 14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70만 원이 답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는 요령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들랑달랑하면서 봐왔잖아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매입매출장 조회. 그러면 매입매출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일단 매입매출장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매입매출장 열어놓고 기간을 먼저 볼까요? 1월부터 3월이네요.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자, 구분을 뭘로 해야 될지 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 네, 그러면 여기 구분 매출에서 그 다음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17번. 카구아가 신용카드였죠? 17번. 네, 금액은 전체에서 엔터. 그래서 부가가치 세액은 얼마냐 했으니까 여기서도 부가가치세가 이쪽이죠. 누계에 있는 43만 원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답을 4번, 2번 체크해 두었다가 여러분 수업용 버전에는 바로 이 자리에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답안 작성 단추를 눌러서 OMR 마킹하듯이 마우스로 해당되는 번호를 찍어 놓으시고 답안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답안 저장이 아니라 USB 저장. USB 저장 눌러주시면 USB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뭐 쭉 풀어보셨는데 여러분이 긴 그 휴가를 보내셨는데도 뭐 아주 굉장히 총명해지신 것 같아요. 쉬는 동안에 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